네, 안녕하세요. 토토쌤입니다. 오늘은 제가 그 연료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연료전지는 제가 좀 과거 한 10년 정도 이렇게 연구 개발하던 분야이기도 하고요. 물론 뭐 저도 여기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공부를 한 게 아니라서 어떤 뭐 전기화학을 뭐 전공하신 분들보다 잘 알 수는 없겠지만, 그래도 제가 그 여러분들 또 이렇게 잘 모르시는 초보자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쉽게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보통 저희가 이제 그 IR이나 뭐 벤처 투자자들, 뭐 VC들을 이렇게 만나면은 이제 그쪽에서 이제 나오시는 분들이 그런 그 심사역 분들이 물론 이공계 출신도 많지만 그 문과나 경영학 출신도 많습니다. 그래서 어차피 그분들도 이제 그 기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설명하듯이 그 최대한 그 쉽게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네. 네, 그럼 우선 그 연료전지가 무엇이냐 하면은 저희 뭐 부모님이나 가족들도 가끔 이런 그 전기차 얘기가 나오면은 너가 하는 거 연구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물으시곤 하는데 사실 이런 그 전기차와 그 수소 연료 전지차, 뭐 요즘은 뭐 수소 전기차라고도 하던데 분명히 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은 배터리는 그냥 이제 전기를 화학적인 그 에너지로 저장하는 그런 수단이죠. 그래서 전기를 그 화학적으로 저장해 놨다가 다시 이제 배터리에서 이제 전기를 뽑아 쓰는 어떤 그 에너지 저장 수단입니다. 근데 연료 전지는 그 에너지 자체는 어떤 수소나 이런 그 LNG 연료에 이미 그 저장이 돼 있는 거고 그 연료를 연료 전지에 공급함으로써 그 전기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그 발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화학적 에너지를 바로 어떤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그런 발전기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발전기는 뭔가 이제 모터가 돌아가고 즉 뭐 연료를 집어넣어서 그걸 뭐 가솔린 엔진 같이 가솔린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피스톤을 왕복 운동을 시키고 그게 다시 그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이런 그 역학적 에너지가 그 먼저 화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다시 또 그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이런 그 이중 혹은 삼중의 어떤 에너지 전환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. 근데 연료 전지는 바로 이런 그 화학적 에너지가 바로 이런 그 전기 에너지로 이제 그 변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떤 에너지 효율이 그 높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이런 그 연료 전지 타입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연료 전지든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은 그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이제 물이 되는 그런 그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에너지가 우리가 그 프리 에너지,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깁스 프리 에너지인데요. 그 깁스 프리 에너지가 우리가 그 전자의 어떤 그 에너지로 환산을 하면 한 1.2볼트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수소하고 산소가 이렇게 분자가 있을 때 가진 에너지 상태가 있을 거고요. 이게 H2O, 물이 됐을 때 가진 에너지 상태가 있을 겁니다. 그러면 각각이 가진 에너지 상태가 물이 가질 때 에너지 상태보다 1.2볼트가 더 높다는 얘기죠. 그래서 그 에너지 그 전이차만큼이 이제 우리가 그 밖으로 이제 뽑아낼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 되겠습니다. 예,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네, 그러면 이런 그 연료전지의 원리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그 화학식을 보면요. 그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이제 물이 바뀌는 과정이 그 H2하고 이제 O2가 만나서 이제 H2O가 돼야 되니까 이게 이제 어떤 화학적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
그 수소는 이제 2몰이 필요하고요. 그다음에 산소가 1몰이 들어와서 이제 물이 2몰이 나오는, 즉 EH2가 들어와서 O2하고 만나서 EH2O가 되는 이런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그 화학 반응식에서 보면은 이제 모든 게 나와 있는데, 수소가 2몰이 필요하다는 거고, 즉 어떤 두 분자가 필요하고 산소는 한 분자가 필요하고, 그때는 이제 생기는 물은 이제 두 분자가 생긴다는 거죠. 그래서 항상 이런 그 연료전지의 화학 반응 후에는 이제 물이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물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그 잘 처리하느냐도 사실 어떤 기술적인 그런 어려움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수소는 이제 연료로서 우리가 어떤 그 천연가스나 혹은 뭐 LNG, LPG 이런 거에서 이제 뽑아낼 수가 있고요. 혹은 이런 그 석유화학 산업에서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 나프타를 개질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수소가 나오고, 또 다른 그 중요한 방법은 우리가 그 수전의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 물을 바로 이제 전기 분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이제 전기를 사용해서 다시 이제 그 어떤 그 전해 수를 그 분해를 해서 수소 산소를 만들어내고, 그 수소로 다시 반응을 시켜서 그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 반응이 연료전지 반응이니까, 일종의 어떤 그 두 번 에너지가 그 투입되는 셈이죠. 에너지가 이제 불필요한 에너지가 이제 투입을 되는 셈일 겁니다. 그래서 이제 효율이 사실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. 이런 수소를 얻는 과정이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,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수소, 이게 바로 이제 어떤 그 수소 사회로 가는 일종의 그 가장 어떤 그 배리어가 되고 있습니다. 예, 그리고 그 우리가 용어로서 이제 그 아노드라고 해서 음극, 우리말로는 음극이라고 하는데요. 즉 수소가 이제 그 전자를 잃는 이런 그 극이 있는데, 즉 수소 연료가 들어와서 어떤 촉매와 만나서 그 전자를 잃어버리는 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그 음극이라고 하고, 영어로는 이제 아노드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소가 수소 이온이 돼서 이제 그 어떤 그 전해질을 이제 통과하게 됩니다. 그러면은 이쪽 반대편에서 또 촉매와 만나 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또 산소, 우리가 산소 그 기체와 만나서, 즉 산소와 그 산소 기체가 만나서 이제 그 H2O가 되는 그런 그 반응이 일어납니다. 이걸 옥시전 리덕션 반응이라 해서 그 산소가 이제 환원되는 반응, 아까는 이제 수소가 이제 전자를 잃는 과정은 수소가 산화되는 과정이라 해서 그 수소가 그 산화되는 반응이 일어나고, 그게 아까 이제 음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산소가 수소 이온이 넘어가서 산소 분자와 만나서 이제 물이 되는 과정은 이제 산소가 환원되는 과정이라서 요 경우에는 이제 양극이 됩니다. 왜 이제 이걸 음극이라고 하고 양극이라고 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, 전자는 어디로 이동을 하나요? 전자는 수소가 이온이 이렇게 넘어가면 그 수소가 산화되는 그 극에서 외부 어떤 회로를 통해 가지고 그 산소가 환원되는 극으로 지나가죠. 그래서 이걸 달리 표현해서 하면은 이걸 산화극이라 하고, 이걸 이제 환원극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음극은 산화극이 되고 양극은 이제 환원극이 됩니다. 그럼 이런 그 전자는 그 산화극에서 환원극으로 넘어가기 때문에, 우리가 그 전자의 흐름은 항상 전류의 흐름이 반대죠. 그렇기 때문에 이쪽 편이, 즉 환원극이 양극이 되고, 양극에서 전류가 흘러서 이제 음극으로 가는 그런 형태의 그 구조가 되겠습니다. 이건 우리가 외부 회로 입장에서 봤을 때고요. 실제 어떤 연료전지 내부에서 보면은 전자가 전자는 이제 외부 회로를 흐르고, 안에서는 이제 수소 이온이 이제 통과를 하죠. 전해질 통과해서, 즉 음극에서 양극으로 수소 이온이 이제 통과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극과 음극, 혹은 산화극과 이제 환원극, 요 용어를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. 그래서 이제 이 산화극에는 항상 연료가 공급돼야 되고, 그다음에 환원극에는 이제 공기가 공급돼야 되겠죠. 그래서 이쪽을 이제 음극을 이제 우리가 연료극이라고도 하고, 또 이제 양극을 이제 그
공기극이라고도 합니다. 그래서 그 용어가 이제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동하지 않고 이렇게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러한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를 이제 뽑아 쓰는 게 이제 연료전지라고 했는데, 그럼 수소는 이제 뭐 수소를 아까 여러 가지 방법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수소는 따로 어떤 저장해 두는 뭐 탱크 같은 게 있고, 거기서 이제 일정한 그 양으로 계속 이제 수소를 공급하고, 그다음에 산소는 우리가 그 대기 중에 공기의 한 20%가 산소이기 때문에 그 공기를 계속 이제 공급을 해주면 되겠죠. 그래서 이러한 그 연료전지 기본 구성으로 이런 수소를 공급해주는 수소 공급부가 있고, 이런 또 산소를 공급해주는 이런 공기 공급부가 있습니다. 그 방법이 뭐 에어 블로어를 사용하든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을 겁니다. 뭐 팬을 뭐 사용하든, 그다음에 뭐 수소 공급부도 이제 수소의 압력을 높여서 이제 공급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. 여기서도 뭐 블로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, 뭐 이젝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, 여러 가지 어떤 수소 공급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그 BOP, 발란트 오브 플레이, 밸런스 오브 플란트라고 해가지고 BOP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실제로 어떤 그 연료전지의 어떤 구동을 시키기 위한 그런 그 주변 장치들을 BOP라고 하고, 그 다음에 이런 그 실제로 연료전지가 일어나는 부분을 우리가 그 스택이라고 합니다. 그 왜 스택이라고 하냐면은 스택이 뭔가 이렇게 적층되어 있다라는 얘기죠. 그래서 이런 그 단위 셀들이 이렇게 적층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스택이라고 하는데, 그 스택을 조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 스택은 그 실제 연료전지의 그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가 이제 MEA라는 건데, 즉 멤브레인 일렉트로드 어셈블리라고 해가지고 우리말로는 이제 막전극 접합체라고 합니다. 이게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이게 지금 그런 그 MEA의 어떤 그 샘플인데요. 굉장히 얇은데 이게 한 뭐 20 마이크론 정도 두께고, 양쪽에 이제 그 카본 그 플레이트, 카본 페이퍼나 혹은 카본 클로스, 그러니까 탄소로 된 어떤 천 같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. 양쪽으로. 그 다음에 요 얇은 그 투명 요 재질은 이제 그 멤브레인인데요. 즉 막이라는 얘기죠. 이게 이제 어떤 PTFE 계열의 막이라서 수소 이온만 이제 통과시키는 그런 그 막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형태의 어떤 우리 그 MEA를 갖는 걸 우리가 그 PEMFC, 즉 프로톤 익스체인지 멤브레인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 프로톤 익스체인지 멤브레인 퓨어 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. 그 PEMFC라고 하고, 가장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현재 그 가정용 연료전지나 뭐 건물용 연료전지, 그 다음에 그 자동차, 뭐 수소 전기차에서 나오는 그런 연료전지들이 전부 다 이런 그 PEMFC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제가 그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이제 다른 뭐 SFC나 PFC, MCFC 등 여러 다른 타입의 연료전지가 많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드릴 텐데, 일단은 그 이번 시간에 이제 PMFC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이런 그 멤브레인은 이제 수소 이온만 이제 통과를 시킨다고 했죠. 그 다음에 이 양쪽에 이제 그 카본 클로스가 있는 이런 걸 우리가 GDL이라고 합니다. GDL, 가스 디퓨전 레이어라고 해가지고, 실제로 이제 수소나 공기가 공급돼도 바로 어떤 우리가 그 촉매층과 이제 접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걸 조금 잘 이제 옆으로 이제 그 퍼지게 하는 그런 디퓨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고 산소가 공급되는 쪽도 마찬가지고, 그래서 그 GDL층이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접합대에서 안 보이지만 이 그 멤브레인과 그 GDL이 만나는 부분이 그 촉매층으로 덮여 있습니다. 즉 촉매는 뭐냐면은 이제 이런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우리가 어떤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데요. 실제로 촉매가 없으면은 이게 아무리 뭐 수소, 산소가 만난다 하더라도
이 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은 중간에 어떤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어떤 배리어가 있어 가지고 그 배리어가 이 반응이 못 일어나도록 지금 그 막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걸 이제 그 에너지를 낮춰주는 게 이제 바로 이런 촉매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래서 촉매가 들어있는데 이 촉매는 보통 이제 백금 입자가 많이 사용되고요. 물론 최근엔 다른 종류의 뭐 텅스텐이나 다른 뭐 그라핀 같은 뭐 물질을 사용한 촉매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은 이제 백금 입자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백금이 아시다시피 그 비싼 귀금속이죠. 여러분들 금값하고 백금값이 뭐 옛날에는 거의 뭐 비슷했었는데, 그래서 비싼 그 금속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이런 그 연료전지를 상용화하기에는 굉장히 그 부품값이 이제 고가가 됩니다. 그래서 이런 한 크기가 한 10cm 바이 10cm 정도 되는 이런 MA만 하더라도 그 이전에는 한 10만 원 이상, 한 20만 원까지 이제 돈을 이제 지불해야만 이제 살 수 있는 그 정도 이제 고가의 부품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촉매 구조를 또 그 한번 살펴보면 이런 그 탄소의 어떤 그 카본 입자 위에 아주 미세한 카본 입자 위에 이런 백금 입자가 이렇게 이제 박혀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촉매도 사실 어떤 그 방향이 중요한데 그 결정 방향을 우리가 잘 컨트롤해야만 또 이 반응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그 최적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촉매 기술도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고요. 그래서 보시면 이 작은 부품 하나에 사실 연료전지의 핵심 기술이 다 들어 있습니다. 이 가스 디퓨전, 이 GDL만 하더라도 이 안에 어떤 미세한 또 어떤 그 다른 입자를 집어넣고 여기에 물을 뭐 가두는 구조도 만들기도 하고, 그래서 이 GDL도 사실 이제 고난이도 기술이 되고요. 그다음에 아직 이런 그 PTFE 멤브레인, 이걸 우리가 그 여러분들 PTFE 하면 이제 그 소수성 그런 물질 테프론이라고 해가지고 그 프라이팬에 이렇게 코팅되어 있는 물질이 있죠. 그래서 그 물이 잘 그 안 맺히고 이제 찌꺼기가 잘 안 끼죠. 그런 이제 그 테프론 코팅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, 즉 그 물이 잘 지나가고 또 잘 빠지도록 이렇게 GDL에도 이런 테프론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코팅 기술도 중요하고, 아직 우리나라는 이런 그 PTFE 멤브레인을 만드는 기술이 사실 많이 약합니다. 그래서 이것도 뭐 미국의 그 G사, 고사나 이런 회사의 제품을 아직도 사다 쓴 경우가 많은데, 그래서 이런 그 가장 기본적인 그런 부품조차 아직은 이제 국산화가 사실 좀 요원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네, 그 다음 또 중요한 부품이 이런 그 분리판이라는 겁니다. 분리판은 이제 영어로는 그 세퍼레이터라고 하는데, 이 보시면 이건 이제 그라파이트 판으로, 즉 흑연판으로 되어 있고, 여기 이런 그 수소나 이제 산소가 이제 공급되는 이런 그 유로, 즉 그 유체 길이라고 해서 유로라고 하는데, 이제 영어는 이제 플로우 패스라고 하고, 이런 유로를 통해서 이제 이런 아까 GDL에 연료가 이제 공급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게 뭐 수소국이면 수소도 이렇게 공급이 되고, 산소 쪽에도 역시 이런 유로가 있겠죠. 그래서 산소도 이렇게 공급이 되고, 그래서 산소는 이제 이런 그 매니폴드를 따라서 이렇게 그 이 유로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요걸 이제 이런 그 분리판하고 MEA 양쪽에 이런 분리판이 있어서 이걸 하나의 그 유닛셀, 단위셀이라고 얘기를 하고, 그 이런 유닛셀들이 보통 뭐 그 수십 장 혹은 수백 장이 적층되는 구조를 우리가 그 스택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연료전지 스택이라고 하고, 그래서 하나의 유닛셀에서 1.2V의 어떤 우리가 그 전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럼 만약 뭐 100개의 유닛셀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라면은 120V의 어떤 전위차가 있을 수가 있죠. 그런데 이건 그 최대 얻을 수 있는 전위차가 그런 거고, 실제로는 그 연료전지 동작 전압은 한 0.7V 내외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제 훨씬 조금 낮게 됩니다. 아무튼 그런 개념이고요. 그래서 이 분리판도 가장 어떤 그 핵심적인 부품이 될 거고, 최근에는 이런 그 흑연 분리판 대신에 금속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서스,
즉 스테인리스 스틸로 이렇게 얇게 우리가 스탬핑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저기 이렇게 얇은 그 철판을 놓고 이런 그 금형을 만들어서 찍어내면 되죠. 그래서 그 두께가 한 0.1mm 정도까지 이제 낮아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그 유로를 잘 설계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그 기술에 해당하고, 또 이런 그 수소와 산소가 이렇게 유로를 통해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또 물도 생기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부식에 취약한 상황이죠. 그래서 그 안티코로전 코팅, 즉 부식 방지 그런 코팅 기술도 많이 필요합니다. 즉 금속 분리판 같으면은 그런 그 부식 방지 코팅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. 그런데 이런 그 흑염 분리판을 물론 사용하면 가장 좋은데, 단점이 뭐냐면은 그 일일이 이렇게 그 흑염판을 가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, 기계적으로 우리가 깎아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부서질 수도 있고요. 그래서 그런 그 생산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흑염판보다는 최근에는 이런 그 금속 분리판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그 기술이 많이 그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 다음에 그 이런 그 GDL과 그 MEA 사이에 어떤 연료가 새지 않게 하는 그런 게스켓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. 또 우리가 전류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이쪽에 어떤 그 집전판이 있어야겠죠. 그래서 커런트 컬렉터가 이렇게 필요한, 양 끝에 이렇게 주어진 그런 구조가 그 스택의 구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보통 그 자동차 같은 경우 한 100kW 급 연료진 자동차 같은 경우 이런 그 스택에 들어있는 그 단위 셀의 개수가 한 400개 정도가 적층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. 물론 이제 한꺼번에 그 400개를 적층한 건 아니고 한 네 군데 정도 이렇게 나눠서 총 그 적층 그 횟수, 단위 셀의 개수를 따져 보면 한 400장 정도가 이제 적층이 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적층이 되려면은 우리가 그 양쪽에 또 스택을 체결할 때 그 압력을 잘 그 줘야 되고요. 그래서 그 압력도 이런 연료전 성능에 또 이런 그 중요한 그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. 예, 그럼 아까 그 말씀드린 그 MEA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. 요 양쪽에 이제 그 멤브레인 일렉트로드 어셈블리라고 하는데, 즉 전해질막이 있고 양 끝에 전해질막과 이 카본 클로스, 즉 GDL이 만나는 요 사이 부분에 이제 촉매층이 있다고 했죠. 그래서 그 촉매층이 보통 이제 PTC, 백금과 그 카본의 어떤 어, 그 카본 입자 위에 백금이 이렇게 박혀 있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 전해질과 그 백금과 그 어떤 카본의 어떤 이게 그 이루는 그 접촉면이 사실 중요하고요. 실제로 우리가 그 수소 이온이 넘어갔을 때 그 백금과 그 카본 입자와 그 산소 이온이 만나서 이제 물로 바뀌는 그 과정이 있겠죠. 그래서 그런 게 일종의 그 우리가 그 삼상계면, 트리플 바운드리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, 왜냐하면 이게 그 전자가 그 지나가기도 하고 그이 전해질 막은 사실 전자가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. 이건 이온만 통과해야 되고, 즉 이온이 통과하는 그 성질이랑 전자가 통과하는 성질이랑 이런 그 촉매가 이루어지는 성질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삼상계면이라고 얘기를 하고, 그래서 이제 그 삼상계면을 최대한 넓게 가져가면은 이런 그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게 되겠죠. 그래서 그런 쪽의 어떤 그 연구들도 많이 그 기술로 개발되고 있고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멤브레인 두께는 뭐 수십 마이크론. 근데 이게 너무 얇아지면은 중간에 또 이렇게 쇼트가 날 수가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또 너무 얇게 할 수는 없고, 얇을수록 좋지만 너무 또 예, 그리고 그 이러한 그 전해질 막을 우리가 나피온 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이 나피온이라는 그 일종의 그 상표명인데요. 이건 그 듀퐁사에서 처음 개발한 그 전해질 막을 그 자기네들이 그 나피온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. 그래서 나피온에 대한 물론 뭐 특허나 이런 것들은 만료가 됐지만 아직도 이제 그
그 이상의 어떤 그 뛰어난 그 전해 질망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이 나피온막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. 그래서 그런 이제 프로톤 익스체인지 멤브레인을 아까 우리가 그 팸이라고 이제 부른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그 나피온막은 항상 또 이제 물이 같이 있어야만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즉 수소 이온이 지나갈 때 물 분자를 같이 이제 끌고 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항상 그 물에 촉촉이 젖어 있는 그런 그 상황이 필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열전지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그 자동차의 그를 예열시키듯이 그 나피온을 이렇게 촉촉하게 젖게 하는 그런 그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. 네, 그리고 이런 그 PMFC 같은 경우에는 작동 온도가 60도에서 70도 정도로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우리가 그 가정용에서 쓰는 연료전지를 가지고 뭐 온수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 열을 이용해서 이제 난방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에너지 효율을 이제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긴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이런 그 PMFC 단점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은 우리가 그 순수 수소를 써야 되고 그 수소의 농도가 이제 99.999%로 이렇게 굉장히 피어하지 않으면은 이 멤브레인 자체가 촉매가 빨리 이렇게 디그레데이션 돼서 성능 저하가 일어납니다. 그래서 그런 그 순수 수소를 얻기 위한 중간에 어떤 수소를 추출하는 고순도 수소를 추출하는 그런 계질기가 필요합니다. 계질기 우리가 리포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리포머가 사실 어떤 연료전지보다 또 어떤 핵심 기술이라 볼 수가 있고 이 기술이 우리나라가 아직 그 많이 부족합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런 리포머를 많이 이제 수입해다가 사다 쓰는 그런 실정이고요. 그래서 또 이런 그 연료전지에서 발생되는 그 예를 들어 산소국에서 산소가 지나가면서 이제 물이 발생하죠. 그래서 그 물을 잘 배출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그 중요한 그런 기술이 되고요. 그래서 이 물이 가득 차는 상황을 우리가 플러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홍수가 난다는 얘기죠. 그래서 그 홍수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도 이제 중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. 예, 그래서 그 끝으로 이런 그 연료전지 자동차의 그 간단한 어떤 구조를 잠시 그 살펴보면은 기존의 그 전기차와 다른 점이 그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. 뭐냐면은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. 뭐냐면은 이제 전기차는 그 배터리에서 바로 전기를 그 끄집어내서 이제 모터로 보내주죠. 그런데 이런 연료전지에서는 그 물론 그 배터리도 필요하지만 아까 연료전지 스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스택이라는 게 하나가 더 있고 이 스택에 수소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그 수소 탱크가 또 필요하게 됩니다. 그래서 수소 탱크에서 수소 연료를 연료전지 스택에 공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에어에서 그 산소를 역시 그 에어 블로우 같은 걸 통해서 공급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이제 그 우리가 그 DC 전기니까 그 모터를 구동시키려면 이제 AC 전기가 필요하니까 이걸 그 인버터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모터를 구동시키는 그런 구조가 되고요. 그 중간에 이제 배터리를 물론 가져다 놓고 일종의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뭐 배터리에서 나온 전기로 이제 모터를 구동시키는 모드도 있고 연료전지에서 이제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모드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최적의 그 운행 조건에 따른 그런 그 모드가 있게 되겠습니다. 예,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연료전지 자동차는 배터리 자동차보다 이제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하면은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구성 부품에다가 연료전지 스택이 더 들어가고 수소 탱크가 더 들어가기 때문이죠. 그리고 또 이 수소 탱크도 가격이 그 싸지가 않습니다. 이게 아직 그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 700기압, 700바짜리 그 타입 4의 어떤 카본 파이버를 감은 그런 그 카본 소재의 그 복합 재료를 쓰는데 이게 아직 그 단가가 굉장히 비싸고요, 고가고요. 그래서 이 수탱크 가격도 물론 그 연료전지를 어떤 차의 어떤 상용화를 막는 하나의 그 바틀렉이 될 수가 있고
또 이 연료인지 아까 그 스택 자체도 이제 고가라고 했죠. 그래서 실제로 이런 스택이 전체 차량의 가격 중에 한 거의 절반 가까이 한 30-40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40% 가까이. 그렇기 때문에 또 그 가운데 또 절반에 해당하는 게 이런 그 촉매 가격이죠. 백금. 왜냐하면 백금의 매장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. 그래서 그 백금 가격도 이제 사실 촉매 가격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가격 하락에는 사실 어떤 그 배려가 상당히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. 예. 제가 그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그 오늘의 그 제 강의는 그 사실 어떤 연료전지의 그 인트로덕션 부분에서 주로 이제 연료전지를 구성하는 부품들 MEA, 그다음에 GDL, 그다음에 이제 그 분리판, 그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그 다니셀이라고 하고, 그게 적층돼서 스택이라는 걸 이루고, 그 스택의 양쪽에 연료를 공급하는 부분을 우리가 그 BOP라고 얘기를 한다. 이제 그 정도를 말씀을 드렸고, 사실 제가 얘기를 드린 건 이제 PEMFC,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 외에도 발전용으로 이제 SFC도 많이 사용되고, PAFC나 이제 MCFC 같은 다른 타입의 연료전지도 많이 되는데, 그 각각이 전부 다 사실 다른 기술입니다. 그래서 굳이 공통점을 찾으라면 이제 그뭐 수소나 혹은 그 수소와 같은 메탄 계열의 어떤 그 연료가 들어간다는 점, 이 연료랑 그 산소가 만나서 물이 생기는 이런 반응이 있다는 점만 공통점이지, 개별적인 어떤 소재나 부품 이런 것들이 인테그레이션이 전부 다 각각 다른 기술들입니다. 동작 온도도 많이 차이가 나고요.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런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, 왜 이런 그 발전 사마다 업체들마다 또 다른 기술을 채용하고 있는지,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예,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, 이러한 그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잘 여러분들이 알길 원하신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제가 조금 더 이제 성의를 다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